당신 아버지가 뭐 하셨다고? 처가 모임에서 들은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나 짓던 분 아니었어요?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그 농사나 짓던 분이 서울 도심의 3개 건물을 소유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사장님, 오늘 정기 배당금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은행원의 전화 한 통에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무시당하던 시골 총각이 실은 800억 재산가의 아들이었다는 충격적 반전. 지금부터 30년간 침묵을 지켜온 한 아버지의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강태준, 35세.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서울로 올라와 IT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개발자였습니다. 월급 250만 원.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리 나쁘지 않은 수입이었지만 처가에서는 달랐습니다. 5년 전 서울에서 자란 아내 윤서아와 결혼했을 때만 해도 모든 게 괜찮아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가 사람들의 미묘한 시선이. 서아야, 태준 씨 집안이 어디라고 했지? 장모님의 질문은 언제나 조심스러웠어요. 조심스러우면서도 은근히 무시하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충남 논산이요. 아버지가 농사 지으세요. 아, 그래. 시골이구나.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저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처남 윤재혁은 28살 스타트업 대표였습니다. 벤처 투자를 받아 사무실도 강남에 있었죠. 매형, 아직도 그 회사 다니세요? 요즘 개발자들 연봉이 엄청나던데. 은근한 비교였어요. 처형부 이동욱 씨는 대기업 부장으로 연봉이 제 2배는 됐습니다. 태준 씨는 논산 쪽 땅은 좀 있어요? 요즘 시골 땅값도 많이 올랐다던데. 아, 저희 집은 그냥 소작농이었어요. 땅은 없고 빌려서 짓는. 아, 그렇구나.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장인어른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태준이, 남자가 서울에서 살려면 부동산 하나는 있어야지. 시골집 팔아서 전세 보증금이라도 보탤 생각은 없나? 아버지 집은 파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쯧쯧,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이 그렇지. 부모님도 좀 설득을 해봐야지. 저희 아버지 강철수는 올해 68세. 평생 논산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언제나 흙 묻은 손으로 저를 안아주시던 분이었어요. 태준아,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 가거라. 아버지처럼 농사 짓지 말고. 어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홀로 농사를 지으며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어요. 서울대는 못 갔지만 지방 국립대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했고 졸업 후 서울의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아버지, 서울로 올라오세요. 같이 살아요. 아니다. 아버지는 여기가 좋아. 내가 가끔 내려오면 되지. 아버지는 완고하셨습니다. 평생 살던 논산을 떠날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버지 집에는 언제나 최신형 컴퓨터가 있었어요. 농사 짓는 노인이 왜 그런 고급 컴퓨터를 쓰실까? 그때는 그냥 제가 추천해 드린 거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은 처가 대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빠 칠순 잔치니까 태준 씨도 좋은 선물 준비했죠? 서아가 아침부터 은근히 압박을 넣었어요. 응, 50만 원짜리 건강식품 세트 준비했어. 그게 다예요?
오빠는 200만 원짜리 안마의자 샀는데 또 비교였습니다. 처남과의 끝없는 비교. 미안해. 다음엔 더. 맨날 다음. 우리 언니는 명품 가방 선물 받았대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처가로 출발하려던 참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강태준 씨 보호자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논산의료원입니다.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계십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갑니다. 서아에게 말했어요. 여보, 아버지가 쓰러지셨대. 논산으로 가야 해. 뭐, 오늘 우리 아빠 칠순인데? 사람이 쓰러졌는데 어떡해. 같이 가자. 태준 씨, 지금 장난해요? 온 친척이 다 모이는 날인데. 여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시골 병원에서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몸살 같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 혼자라도 간다. 그럼 혼자 가세요. 나는 우리 아빠 칠순 잔치 가야 해요. 이게 더 중요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서아를 떠나 논산행 버스를 탔습니다. 3시간의 버스 여행 동안 저는 계속 병원에 전화했지만 아버지는 수술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저녁 7시 논산의료원에 도착했습니다. 보호자님이세요? 네, 아버지 상태가 어떻습니까?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중환자실에서 지켜봐야 합니다. 의식은 아직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72시간이 고비입니다.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어요. 서아에게서는 한 통의 전화도 없었습니다. 대신 장모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태준 씨, 오늘 칠순 잔치에 왜 안 왔어요? 우리 서아 혼자 오게 해서 창피했잖아요. 시골 병원은 과장이 심해요. 괜찮을 거예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제게 물었어요. 보호자님, 환자분 개인 금고를 확인하셨어요? 중요한 서류들이 있다고 하시던데. 개인 금고, 농사 짓는 아버지가 왜 병원에 개인 금고를? 이튿날 아침 아버지는 잠시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태준아, 아버지, 정신 차리셨어요? 태준아, 집에, 서재에, 금고가, 금고요? 비밀번호는 내 생일, 823, 그 안에.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서류들, 꼭 봐라. 김성민 변호사, 찾아가.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는 다시 의식을 잃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30년을 사신 낡은 시골집. 서재라고 부르기엔 너무 소박한 작은 방에 책장이 하나 있었어요. 책장을 치우니 정말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생일 823을 입력했어요. 딸각.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들이 가득했어요.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건물주 강철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건물주 강철수.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건물주 강철수.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세 개의 상업용 건물 등기부등본.
모두 아버지 명의였습니다. 두 번째 봉투에는 은행 통장이 10개 넘게 들어 있었어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각 통장의 잔액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합계 약 150억 원. 이게 뭐지? 세 번째 봉투에는 주식 계좌 사본들이 있었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총 평가액 약 80억 원. 그리고 마지막 봉투에는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아버지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구나. 놀랐지? 농사 짓는 아버지가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다니. 사실 아버지는 30년 전부터 준비해 왔단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어. 여보, 태준이를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게 키워주세요.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는 모든 걸 숨기고 살았어. 1990년대 초 아버지는 농사만 지은 게 아니었어. 서울에 작은 땅을 하나 샀지. 빚을 내서 그 땅이 IMF 때 10배로 올랐어. 팔아서 건물을 샀지. 그 건물 임대료로 또 다른 건물을 샀어. 30년간 이렇게 모았단다. 그동안 내가 아버지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 하지만 때가 아니었어. 내가 정말 힘들 때,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알아야 할 때까지 기다렸단다. 김성민 변호사를 찾아가거라.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이다. 모든 것을 넘겨줄 거야. 그리고 아들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돈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사람과 진심으로 너를 위하는 사람을 구별해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널 위하는 사람들인지 생각해봐라. 아버지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아버지가.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30년간 침묵을 지키며 저를 지켜봐 주신 아버지. 흙 묻은 손으로 저를 키우시면서도 뒤에서는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아버지.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아에게서였어요. 태준 씨, 우리 아빠가 화나셨어요. 당장 서울 올라와서 사과하래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를 따르기로. 아버지의 상태가 안정되자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초동의 법무법인 정음. 30층 건물 20층에 위치한 대형 로펌이었어요. 강태준 씨 맞으십니까? 50대 중반의 단정한 김성민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철수 어르신의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상태는 어떠십니까? 다행히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어르신은 제 은인이십니다. 은인이요? 네. 25년 전 제가 신입 변호사였을 때 어르신을 처음 뵈었습니다. 첫 의뢰인이셨죠. 김 변호사는 두꺼운 파일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1998년부터 2023년까지 25년간의 부동산 거래 내역입니다. 어르신은 천재적인 투자자셨습니다. IMF 때 헐값에 서울 땅을 사셨죠. 논산에서 농사 지으며 모은 돈과 은행 대출로. 그게 역삼동 건물인가요? 맞습니다. 그 건물이 10년 만에 50억이 되었죠. 팔아서 두 개로 나눴습니다.
서초동과 용산에. 그 건물들도 계속 올랐고, 네. 현재 새 건물의 시가총액은 약 550억 원입니다. 550억?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주식과 현금을 합치면 총 자산이 약 8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정말 우리 아버지가. 어르신은 평생 단 한 번도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임대 수입은 재투자했고 논산에서는 여전히 검소하게 사셨죠.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월 임대료 수입이 현재 약 4억 5천만 원입니다. 강남 프리미엄이 붙어서 임대료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왜 아버지는 이 모든 걸 숨기신 거죠? 김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어르신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민 변호사, 사람은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다르게 대합니다. 내 아들이 진짜 사랑을 받는지, 돈 때문에 이용당하는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어르신은 태준 씨가 결혼하신 후 더욱 조심하셨습니다. 며느리 집안이 좀 돈을 따지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가 알고 계셨던 거군요. 네. 어르신은 모든 걸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신 거예요. 태준 씨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김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모든 재산을 태준 씨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입니다. 혼인 전 재산이고 상속 재산이므로 배우자의 재산 분할 청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결정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혼 말씀이신가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어르신께서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도 소개해드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알리지 않고 이혼을 진행하기로. 그날 저녁 서아를 만났어요. 태준 씨, 우리 아빠한테 사과는 했어요? 서아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 이혼하고 싶어. 서아가 잠시 멈칫했지만 예상외로 냉정했어요. 진심이에요? 응. 우리 서로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 사실 나도 생각해 봤어요. 뭐? 태준 씨랑 계속 살면 우리 가족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솔직히 친정에서도 태준 씨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솔직함이 오히려 충격이었어요. 그래, 그럼 깔끔하게 정리하자.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같이 산 5년 동안 모은 돈이랑 전세 보증금도 있고, 전세 보증금은 내가 가져.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서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다른 건? 없어. 빨리 정리하고 싶어. 그럼 고마워요. 솔직히 태준 씨가 더 요구할 줄 알았는데. 일주일 후 처가 전체 모임이 있었어요. 이혼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혼한다고? 장인어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뭐 어쩔 수 없지. 사실 우리도 걱정했어. 걱정이요? 태준 씨 수입으로는 서아가 서울에서 살기 힘들잖아. 재혼하면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장모님도 거들었어요. 맞아. 서아도 이제 30인데 빨리 결정하는 게 나아. 조건 좋은 사람 만나려면. 처남 재혁이 비웃듯 말했어요. 매형, 솔직히 우리 누나랑은 안 어울렸어요. 누나는 서울에서 자라서 좀 소비가 있는데
매형은 시골 스타일이잖아요. 그래,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면 힘들지. 처형부 동욱 씨까지. 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들은 제가 떠나는 것을 오히려 반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태준 씨, 위자료 같은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것도 청구 안 할 겁니다. 전세 보증금도 서아가 가지라고 했어요. 오, 그래도 양심은 있네? 재혁의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제가 돌아서는데 장모님이 말했어요. 그래도 착하기는 하네. 시골 사람들이 순해서 그런가?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그 시골 사람이 누군지를. 이혼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건물 중 하나인 역삼동 건물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상속 절차가 거의 완료되어 법적으로도 제 소유가 되었거든요. 평일 오후 2시 12층 건물의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사장님 오셨습니까? 관리소장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네. 오늘 전체 현황 좀 보려고요. 이쪽으로 오시죠. 준비해둔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는 1층 카페 옆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언니, 여기 정말 좋다. 인스타에 핫플이라더니 익숙한 목소리. 고개를 돌리니 서아와 그녀의 친구들이 카페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치? 이 건물 완전 핫해. 1층 카페 엄청 유명하거든. 서아는 저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 건물주가 누군지 알아? 완전 대박 부자래. 진짜? 부럽다. 이런 건물 하나만 있으면 백수로 살아도 되겠네. 제 옆에 있던 관리소장이 큰 소리로 물었어요. 사장님, 오늘 8층 신규 입주사와 미팅 시간은 3시로 하시면 될까요? 그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서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준 씨? 안녕, 서아야. 지금 저 사람이 사장님이라고? 서아의 친구가 속삭였어요. 언니, 저 남자 누구야? 네, 내 전남편. 전남편? 친구들이 웅성거렸어요. 근데 왜 여기서 사장님이라고 불러? 관리소장이 상황을 모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사장님, 참고로 이번 달 임대료 수입이 3억 8천만 원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3억? 8천? 네. 지난달보다 2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신규 입주사가 더 넓은 면적을 임차해서요. 이 건물이 태준 씨 거예요?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정확히는 우리 아버지 건물이었는데 상속받았어. 거짓말. 거짓말. 관리소장님, 제 신분증이랑 등기부등본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사장님. 관리소장이 서류를 꺼내자 서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럼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던 시아버님이 30년 동안 준비하셨어. 서울의 건물 3개. 이건 그 중 하나고. 3개? 서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용산이랑 서초동에도 있어. 아, 그리고 주식이랑 현금 합쳐서 총 자산이 한 800억 정도 되나? 친구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어요. 800억? 근데 왜 말 안 했어요? 서아가 다가오려다가 멈췄어요. 말할 필요가 있었나? 어차피 너희 가족은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했잖아. 서아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교훈대로 진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로. 태준 씨,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서아가 다음날 제게 전화했어요. 이혼 절차 거의 끝났는데 그래도 우리 5년을 함께 했잖아요. 미안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갑자기 사실 제가 너무 돈만 봤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참 신기했어요. 불과 2주 전만 해도 이혼을 반기던 사람이 서아야, 이미 늦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처가 식구들이 총출동했어요. 장인어른이 제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몰랐다. 내 집안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어.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었죠. 시골에서 농사 짓는 집안 맞았어요. 하지만 자산이 그게 중요한가요? 저희 아버지는 여전히 논산에서 농사 지으세요. 그게 전부예요. 장모님도 찾아왔어요. 태준아, 그동안 우리가 서아를 잘못 키웠어. 물질만 중요하게 가르친 게 미안하구나. 괜찮습니다. 제발 서아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어머니, 서아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적당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장모님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재혁도 나타났어요. 매형? 아니,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가? 형님을 무시한 거요. 사실 형님 같은 분이 진짜 성공한 거였네요. 재혁아, 나는 2주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달라진 건 너희가 아는 정보뿐이야. 그래도 뭐, 이제 와서 형님 소리 하지 마. 나는 이미 결정했어. 그 후 저는 김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이상한 질문인데요. 말씀하세요. 합법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 변호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복수요? 어떤 종류의 복수 말입니까? 처가 식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합법적으로요.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강태준 씨, 제 조언은 이겁니다. 복수하지 마세요. 네. 어르신께서 30년을 참고 기다리신 이유가 뭘까요? 복수하시려고요? 아닙니다. 아드님이 진실을 깨닫게 하려고였죠. 하지만 이미 그들은 벌을 받았습니다. 800억을 놓쳤다는 사실 자체가 평생의 후회가 될 겁니다.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변호사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복수하지 않아도 세상은 스스로 정리되더군요. 일주일 후 재혁의 스타트업이 자금난으로 문을 닫았고 동욱 씨는 회사 구조조정에 걸렸어요. 우연일까요? 아버지가 퇴원하신 날 저는 논산으로 내려갔어요. 아버지, 태준아. 아버지는 많이 야위셨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다 알았어요, 아버지. 30년 동안의 비밀. 미안하다, 아들아. 숨겨서. 아니에요. 이해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이혼했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진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거예요. 잘했다, 아들아. 아버지가 늘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버지는 왜 이렇게 검소하게 사세요?
이제 좀 편하게 사셔도 되는데. 태준아, 아버지는 지금이 제일 편해. 농사 짓고 흙 만지고 이게 아버지 인생이야. 그래도 돈은 수단이야 목적이 아니고 아버지의 목적은 내가 행복한 거였어. 서울로 돌아온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역삼동 건물 1층에 새로 입주한 카페에 자주 들렀어요. 그곳의 바리스타 한지우 씨는 26살, 커피를 정말 사랑하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손님, 오늘도 아메리카노세요? 네. 근데 저기, 이 건물 사장님 아세요? 네. 아, 사장님이요? 한 번도 못 봤는데. 되게 좋은 분이시래요. 임대료도 주변보다 싸게 받으시고. 저는 웃었어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몇 주간 저는 지우 씨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손님은 무슨 일 하세요? IT 회사 다녀요. 개발자. 와, 멋있다. 저는 컴퓨터 일도 모르는데. 커피 만드는 것도 예술이잖아요. 에이, 그런가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지우 씨, 혹시 저랑 저녁 식사할래요? 네. 저요? 네. 부담스러우면. 아니요. 좋아요. 첫 데이트에서 저는 제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저 이혼했어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이 건물 주인이에요. 지우 씨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웃었어요. 정말요? 그럼 제 사장님이시네요? 네. 그래서 미리 말하고 싶었어요. 나중에 알면 오해할까봐. 감사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근데요. 네. 저는 태준 씨가 건물주여서 좋은 게 아니라 매일 제 커피 마시러 와주셔서 좋았어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어요. 6개월 후 저는 지우에게 프러포즈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나타났어요. 결혼식 당일.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회사 동료들, 대학 친구들, 그리고 아버지. 그런데 식이 시작되기 30분 전이었습니다. 태준아. 서아가 나타났어요. 처가 식구들과 함께. 왜 왔어? 축하하러. 왔어. 초대하지 않았는데. 장인어른이 앞으로 나섰어요. 태준이,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왔다. 지금 와서요? 내가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 축하해주고 싶었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들어오세요. 하지만 조용히 계세요. 식이 시작되고 신랑 아버지 소개 순서가 왔어요. 아버지가 단상에 오르셨습니다. 68세 아버지는 여전히 농부의 옷차림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이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랑 강태준의 아버지 강철수입니다. 저는 평생 논산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한 무식한 사람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제 아들만큼은 대학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0년 전 빚을 내서 서울 땅을 샀습니다. 그 땅으로 건물을 샀고 그 건물로 또 다른 건물을 샀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편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버지가 잠시 멈추셨어요. 제 아들이 돈 때문에 무시받지 않게 하려고였습니다. 진짜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 아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게 하려고였습니다.
아버지가 서아 쪽을 잠깐 보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제 며느리가 될 지우 양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이 가난한 개발자인 줄 알고 사랑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서아는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신부 입장 음악이 흐르고 지우가 들어왔어요. 면사포 너머로도 빛나는 미소가 보였습니다. 서약이 끝나고 신부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6개월 전 제 카페에서 한 손님을 만났습니다. 매일 아메리카노를 마시러 오는 조용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처음 알았을 때 남편이 IT 개발자라고 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카페 건물 주인이더라고요. 객석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놀랐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이 사람의 진심을 알고 있었거든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평생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다고. 박수가 우레처럼 쏟아졌어요. 결혼 1년 후, 저와 지우는 논산에 내려가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아버지, 이거 보세요. 우리 카페 5호점 오픈했어요. 오, 그래. 잘 됐네. 지우와 저는 따뜻한 커피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기업을 시작했어요. 어려운 청년들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취업까지 연결해주는 카페였습니다. 아버지 건물 1층에 하나씩 만들고 있어요. 임대료 안 받고 좋은 일이다. 그렇게 써라, 돈은. 우연히 길에서 서아를 만났어요. 태준 씨, 오랜만이야, 서아. 잘 지내? 응, 너는? 나도. 뭐 그럭저럭. 재혼했어. 축하해. 고마워. 근데, 응? 미안했어, 정말로.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서아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떠났어요. 저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어느 날 아버지와 저는 논밭을 걷고 있었어요. 태준아, 내 아버지. 아버지가 30년간 숨기며 산 거 후회 안 해. 저도 감사해요. 하지만 말이다.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 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거였어. 누가 진심인지, 누가 가짜인지. 네. 이제 넌 그걸 알잖아. 그게 아버지가 준 진짜 선물이야.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2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강민철로 지었어요. 아버지는 손자를 안고 활짝 웃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민철이한테 물려줄 게 있단다. 아버지, 재산 말씀이세요? 아니, 그것보다 중요한 거. 뭔데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 사람을 보는 눈. 그게 제일 중요한 유산이야.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800억의 자산보다 명품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걸 찾았으니까요. 옆에서 저를 웃으며 바라보는 아내. 손자를 안고 흐뭇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제 품에 안긴 아들. 이게 진짜 부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30년 침묵은
단순히 재산을 모으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철아, 할아버지와 아빠가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많단다. 천천히 평생에 걸쳐 들려줄게.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진심을 알아보는 지혜에서 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END